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 년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 분야, 그리고 외교 분야, 그리고 한미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대중 관계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모쪼록 현명한 판단 지금 눈앞에 보이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훌륭한 이런 그 어떤 그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기 힘든 상대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련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리 서해 남해에서 모종의 아주 수상한 군사적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그냥 이 잡듯이 잡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이 2년 내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미 최고위급 장성의 주장이 나왔는데 그 근거가 또 아주 합리적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대외정책 입장을 확실히 규정짓는 그야말로 외교 안보 분야의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한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한국에 들어오고 이번 주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안보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반발한 중국의 사이버 침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토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상호 연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박진 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이에 따른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이러한 무기들의 확산이 나토와 한국의 공동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피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 직후인 1월 30일 오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른바 둠스데이 항공기 E-4B를 타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타이탄 25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는 이 기체는 워싱턴 DC에서 출발해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를 거쳐 오늘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1월 31일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출국 일정에서 한국과 필리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연수해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최전선 기지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인 2월 3일에서 4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5, 6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직전 박진 장관과 회담 일정을 잡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토 미국 고위급 관료들의 한국 연수의 접촉은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외교 안보당국 부디 노선 잘 정해서 우리 국익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토 사무총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우리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는데 의제가 뭐냐? 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 좀 세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산에서 포탄을 파는데 이 포탄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조항을 다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 한국의 경제적 위상 또 국가적 위상
국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여가 너무 낮다. 이런 촉구를 또 할 수 있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그게 지금 유럽 안보에 위험이 가는데 왜 한국은 여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토와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기왕에 협력할 거 화끈하게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불량 국가들하고는 선을 조금 그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금 한국에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 거의 오산 기지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우리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할 텐데 그것도 명확하죠. 자, 우크라이나 지원 좀 협조해 줄 수 있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지금 제일 이 한미 간의 첨예한 입장은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장 억제에 대한 서로 간의 협력 어디까지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정도 선까지 또 미국에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한국의 핵 개발 또는 이 여러 가지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은 우리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주 최단 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다크이글 그리고 MRC 이런 것들을 한국에 배치한 대신 왜냐 최근에 이제 그 다크이글 MRC를 일본에 배치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취소를 했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배치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한국에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 그 대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전략적 어드밴티지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고 기술적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미국의 핵 자산들이 한국에 이러이러할 정도로 계속 전개를 해주는 이런 정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또 핵 개발 절대로 미국이 반대편에는 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핵 개발하자라는 것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거 마치고 또 이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해요. 여기는 또 아마도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 가기 직전에 우리 박진 장관을 만나고 간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딱 정확하게 듣고 중국에 가서 야 한국 말이야 니네들 편 안 든단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립되지 말고 그냥 까불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근데 조건만 자꾸 그래 퍼주면 안 되죠. 그 조건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 한국의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어오면서 또 군사적 이익도 얻어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위상을 올릴 수 있으면서 우리 후대에 자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외교를 좀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대선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이렇게 아니 갑자기 여가부 예산이 더 올라가서 혼자 사는 여성들 방에 가서 청소해주는 원룸 청소해주는 이런 예산까지 들어간다라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혼자 사는 남성은 그 원룸은 왜 청소 안 해줍니까? 남성이 청소 잘합니까? 여성이 잘합니까? 남성이 청소 잘 못하고 여성이 잘한다. 이거 성차별 아니야? 아니, 성향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혼자 사는 남성도 청소해주는 예산을 만든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 마구마구 날려서 국가 안보는 언제 하고, 경제개발 언제 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은 언제 합니까?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했으면 없애버리고, 확실하게 노선 정하는 무슨 중국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소리 하는 유력 정치인들 한 번 더 다시 돌아보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다면 우리 우파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애매한 시체말로 사쿠라 같은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뭔가 새로운 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해양조사선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최신형 헌터킬러를 전진 배치해
중국 잠수함 추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이 임페커블급과 빅토리어스급 해양조사선 가용 전력을 오키나와와 사세보 일대에 모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중 정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최근 사세보 오키나와 일대에 미 해군 해양조사선 빅토리어스, 로얄, 임페커블, 이펙티브가 수시로 입출항하며 모종의 작전을 펴는 모습이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에 의해 포착되며 확인됐는데요. 이들 선박들은 해군 기지를 빠져나간 직후에 AIS 시그널을 끄고 실전 모드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동중국해와 서해 일대에서 모종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페커블함은 만재배수량 5,300톤급의 쌍동선형 해양조사선이고 나머지 함들은 3,400톤급 규모의 빅토리어스급 해양조사선인데요. 이들은 고성능 소나와 센서를 갖추고 일반 전투함들로는 탐지가 어려운 수중 음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해저 지형을 조사하는 특수 해양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전력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중국이 서해나 동중국해 일대에서 신형 잠수함을 실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들 전력이 나타난 시기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민간 선박이 중국의 새로운 잠수함을 식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취역한 최신형 전략원잠인 공구사 A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이 잠수함은 통상적인 공구사 A형과 달리 선체 상부에 독특한 구조물 2개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형상이 미국 전략원잠이 탑재하는 수중 침투작전 지원용 모듈과 유사해서 중국이 전략원잠에서 새로운 모듈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양조사선을 통해 이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한편으로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인 일리노이함을 전진 배치했는데요. 1월 26일부터 1월 28일 사이 4척의 미국 해양조사선과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모두 오키나와와 사세보에 입항해서 중국 신형 잠수함에 대한 추적조사 임무는 잠정 종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새로운 유형의 잠수함과 수중 무기 체계들을 대거 선보이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우리나라만 이상하리 많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상선이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이 지나가는데 뭔가 상부에 독특한 구조물이 여기 하나 또 끝에 하나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불룩한 이 부분이 미사일이 뛰쳐나오는 그 수직발사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직발사관 뒤에 이런 게 있다. 또 앞에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에 위에 이제 탑재하고 다니는 그 수중 침투정 이런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지역에 미국의 해양조사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소나를 탑재하고 해저 지형을 탐색하고 해저에 있는 뭔가를 탐색하는 그게 이제 해양조사선인데 그게 지금 뭐 다량 출몰했어요. 그래서 4척의 해양조사선과 버지니아급 최신형 잠수함 한 척이 들어와서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작전을 하고 이제 각각 다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코스카에 입항하고 있는 빅토리아스급 여기 이제 27일이고요. 또 이건 그 오키나와 화이트비치 항에 입항하고 있는 또 빅토리아스급 해양조사선이고 이렇게 해서 27일 날 다 입항을 또 하고 또 이건 이제 사세보에 28일 아침에 입항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에요. 공격 원잠이죠. 최신형 버지니아급입니다. 일리노이함. 이런 것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일시에 지금 다 들어왔는데 그 말은 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뭔가 모종의 수상한 움직임을 펼쳤다. 미국이 확실하게 탐지했기를 바라고 우리 근해에 중국 잠수함 들어오면 뭐 과거 뭐 어떤 몇 년 전처럼 못 본 척하고 해경도 못 본 척, 해군도 못 본 척 이러지 말고 그냥 폭내 떨어뜨려서 부상시켜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력하게 거론하는 시기는 앞으로 4년 남은 2027년입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위급 장성이 중국의 대만 침공,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전쟁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모든 물류를 책임지는 미군 최고위급 장성인 미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 전쟁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미니언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은 현지 시각 1월 27일 자신의 휘하 장병들에게 보낸 지휘 서신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는 2024년 대만의 선거를 전후해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만을 전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며 2025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1989년 ROTC 장교로 임관해 C-130 수송기 조종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 미니언 대장은 일선 비행단장을 마친 뒤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부국장, 주한미군 참모장 겸 유엔군 참모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는데요. 30년 넘는 세월을 태평양 지역에서 근무해 미군 내에서도 중국, 북한과 관련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2024년은 미국과 대만의 대선이 있는 해로 이때 미국과 대만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며 시진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대만을 손에 넣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니언 사령관의 지휘서신 내용이 공개되자 미 정치권은 이 지휘서신 내용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공화당은 미니언 사령관의 관측이 맞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은 나 역시 미니언 장군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 라며 중국은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매우 원하며 2024년 초에 예정된 선거에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화될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친중파가 대만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군사적인 침공에 나설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과 이로 인해 벌어질 미중 충돌 억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군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매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며 장성들은 이런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 전쟁을 언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미니언 사령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미 공중기동사령부는 미 공군의 최상급 사령부로 사실상 전 세계로 통하는 물류를 관장하고 있어 전략정보에 매우 민감한 조직인데요. 이런 조직의 수장의 입에서 나온 전쟁 임박설,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니언 대장,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 수송기 조종사였다가 이렇게 이제 별 4개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을 비롯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 생활을 다 해서 이 중국, 한반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물류로 전쟁하죠. 전 세계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하고 수송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미니언 대장의 휘하에 공중급유기, 수송기가 한 600~700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물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부하들에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어요. 2024년에 대만 선거, 이제 초에 대만 선거를 하고 연말이죠. 11월 달에 미국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 선거에 중국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차이잉원 총통처럼 반중 인사가 대만의 지도자가 된다면 중국은 이제 참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4년 말에 미국 대선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또 미국이 또 혼란에 빠질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은 대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 또 개입을 하려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불리한 것이 미국은
탄약이 별로 없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탄약 생산량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탄약이 부족한 상태,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중국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미국은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공화당은 맞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 바꿔야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정권 교체의 명분을 삼고 왜냐? 아니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일어났다. 우리는 말렸다.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이든 같은 저런 바보 계속 놔두면 이거 전쟁도 막지도 못하고 또 하더라도 진다. 그러니까 정권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쟁 이야기를 왜 하냐? 일어날지도 않을 거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왜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 참 희한해요. 중국하고 전쟁을 왜 하냐? 그럼 군사력 미국이 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싸울 의지가 있어야만이 적이 나와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죠. 내가 싸울 의지가 없고 쭈그리고 숙이고 있으면 적이 나를 함부로 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싸울 의지를 갖자라고 하는 이런 말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주 식견이 있는 그 식견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 합리적입니다. 타당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